전주시 고시 제2015-85호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5년 7월 17일 전주시가 고시한 것이다. 제한지역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장동, 만성동 일원 면적 64만 8천 평방미터 제한 사유. 전주 여의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난개발로 인한 국가와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고시했다. 이렇게 고시까지 해놓은 여의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2017년 5월 24일 전주시 고시 제2017-58호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한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전주시 여의동, 장동, 만성동 일원은 도시개발구역 수립 예정 부지였으나 인구 증가 둔화, 정체 상태에서 신규 개발 및 진행 중인 원도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고려할 때 도시 확장에 한계가 있고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해제한다. 그렇다면 제한 지역으로 고시해놓고 해제 고시까지 약 2년 동안 전주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자. 먼저 전주시의회 제323회 제3차 본회의 2015년 9월 17일 목요일 질문자 박형배 시의원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주시는 LH를 통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동산동, 고랑동 일원 82만 5천 평방미터 25만 평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2,280억 원을 들여서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R&D 중심 탄소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고 전주의 먹거리를 위해 꼭 성사시켜야 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전주시가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거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현행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주변 지형보다 표고가 낮아서 1.5m 이상 성토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25만 평 부지에 그만큼의 성토를 위해서 3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절감한다는 차원으로 전주시는 엉뚱한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본 의원은 황당하게 이를 데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의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이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7월 17일 발표한 전주시 고시 제2015-85호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르면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장동, 만성동 일원 64만 8천 평방미터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의지구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개발행위를 일절금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기 위해 잠시 묶어두는 것입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의 다음 수순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해당 법령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이곳에 1만 9,600평 규모의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 시기에 전주시가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의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전주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현재 이 지역 인근에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만성동 법족타운과 혁신도시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만성동 법족타운에는 143만 4천 평방미터에 5,806세대 1만 5,600여 명을 수용할 예정이고 전주, 완주 혁신도시에는 990만 9천 평방미터에 총 1만 299세대 2만 8,800여 명을 수용할 예정으로 택지 개발을 추진해서 혁신도시 일부에는 벌써 공공주택 및 단독주택에 주민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눈을 옆으로 돌리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삼천동 일원 67만 3천 평방미터에 1만 3,600여 명을 수용할 목적으로
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덕진구 호성동, 송천동, 전미동 일원 199만 9천 평방미터 규모의 3만 3천여 명을 수용할 목적으로 에코시티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의지구 개발행 의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한 날 또 한 가지 고시가 발표됩니다. 전주시 고시 제2015-86호 개발행 의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송천동 2가, 호성동 2가 일원 44만 7천 평방미터 규모의 일명 천마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개발행 의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새로운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주시 세대수는 총 24만 8,100세대, 그런데 이보다도 더 많은 주택수 26만 8,400채로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서고 108.2%에 이르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은 기존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개발 행위로 조성되었던 20년 이상 경과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의 공동화까지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전주시는 최근 법적 계획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자리에서 전주다운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 재창조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문화적 재생, 창조적 재생, 경제적 재생, 사회적 재생의 전략 목표를 제시하며 3개의 거점 권역과 12개의 활성화 구역을 정하고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기본 구상 등 도시 재생의 큰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더 이상의 확장 계획은 새롭게 수립하려는 도시 재생 전략 계획과 활성화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이 가져올 효과가 우리 시민에게는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에서 시장이 밝힌 도시의 개념, 정의가 단지 회의에 참가한 국내외 귀빈과 시민들을 현혹게 하는 구호에 불과한 것이란 말입니까? 시장께서는 국제회의장에서 구도심을 도시의 팽창으로 도시의 정체성과 기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 표현하셨는데 슬러머된 구도심을 인위적으로 더 많이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지역 공동체 회복과 전주형 공동체를 구현할 곳이 부족해서 일부러 도시 팽창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시장께 묻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전주형 공동체를 구현하라는 참뜻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 팽창과 도시 공동화의 관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전주의 비전으로 생태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새로운 녹지 조성은 못할망정 대규모 택지 개발 등을 위해 동산을 밀어 평지로 만들고 인공도시를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다양한 형태의 전원주택이 들어서고 녹지와 자연 동산, 자연 쥐락지구의 보존만이 환경 친화적인 생태도시 건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인근의 대규모 개발단지와 친환경적 개발지역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도심 속의 숲과 저수지 등의 자연환경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이익, 예컨대 도시미관 보전, 도심의 온도 상승 방지, 매연 저감, 빗물의 흡수, 자연스러운 바람길의 확보 등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이익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기지제를 비롯한 이 지역, 동산은 자연 상태로 남겨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과 수변 공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전주시에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대적으로 외지인들이 많이 생활하게 될 만성지구나 혁신도시 쪽에서 바라보더라도 또 하나의 획일적인 대규모 단지보다는 목가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전원주택 지구로의 발전이 훨씬 더 전주의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또한 이는 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생태도시 건설에도 합당한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가 말하는 생태도시 구축은 이 같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보다 하위의 개념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제외하고 새롭게 지정 고시한 여의지구와 천마지구에 대한 개발행 의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처리하고 도시개발 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시장 김승수 여의지구 천마지구 개발행 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철회에 대해서 먼저 박형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의지구 개발행 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이유는 여의지구는 덕진구 여의동, 장동, 만성동 일원으로 전북 혁신도시의 북단 기지제 부근과 전주 만성 법조타운 서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팔복동, 동산동, 고란동 일대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3단계는 효성 공장부지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곳은 사실상 전주시에 앞으로 산업단지로 개발할 부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곳이 전주시의 마지막 산업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을 개발행 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2011년 5월 시행한 친환경 첨단 복합산업단지 3단계 조성 사업 출잡 타당성, 용역 결과 7,000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1조 7천억 원 가량의 생산 유발 및 부가가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우수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등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효성탄소 원천 소재 개발과 이를 응용한 탄소복합 부품 개발, 탄소기술연구원 등 각종 R&D 생산체계 구축 등 향후 탄소 산업을 직접화하는 탄소 소재 전문화 단지 조성이 필요하고 특히 탄소밸리 구축 사업 R&D 연구 개발에 참여한 다수의 기업 중 2013년에 친환경 복합 산업단지 익주에 모유를 체결한 GS 칼텍스의 파일럿 테스트가 2016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이후에 탄소 섬유 개발 및 생산 개시를 위해 공장 용지 제공이 필요한 실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산단 조성이 필요합니다. 시 차원에서 민간 사업자를 통한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2013년 10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던 중에 2014년 2월 국토부가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용역에 전주 탄소를 포함한 진주, 사천 등 최종 5개 후보지를 발표하여 우리시는 일반 산업단지보다는 사업의 안정성 확보, 브랜드 가치 상승 등 전주시 탄소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개발 방식을 최종 결정하고 2014년 2월 LH를 시행자로 하여 국토부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LH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LH에 부여하여 LH는 우리시와 제안서 협상 과정에서 수요 측면에서 개발 규모가 너무 크다며 규모 축소 등 몇 가지 사업 참여 전제 조건을 붙였습니다. 우리시가 전제 조건을 수용하면 LH에서 추진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LH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통보해왔습니다. 그 당시 LH는 부채 비율을 감축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단지가 필요한 시 입장에서는 LH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는 사항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기업 입주 수요 조사를 거쳐서 입주 의향 결과를 토대로 개발 규모를 46만 평에서 25만 평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성원과 인하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토취장, 부지 제공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한 개발 방안 협의를 완료하여 현 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부지는 주변 지형보다 낮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전주천과 만경강 홍수예고보다 더 낮은 지역으로 약 130만 세제곱미터의 상토용 토사가 필요하고 산단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소유 토사량 확보가 가능한 장소로 3곳을 검토했습니다. 이란 여의지구, 이안 장동지구, 사만 만경강 정비사업, 지구 등 총 3곳을 후보지로 조사하여 여러 여건 등 검토한 결과 이란 여의지구는 전주 서북부권 혁신, 만성지구와 인접하여 개발 압력이 가중되는 지역으로 도시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며 여의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탄소산단 토지장으로 병행할 경우 시 재정 부담 없이 안정적인 토사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이안 장동지구는 생활체육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토취장 부지로 활용 후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이를 위해 총 300억 원의 재정이 수반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만은 만경강 정비사업 지구인데요. 사업이 17년 종료되어서 18년에 착수하는 탄소산단 조성과 시기가 맞지 않아서 여의지구를 토지장 후보지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산업단지가 아주 급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잔주시가 십수년 동안 탄소 산업을 대한민국 처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 사이트로 인정받기까지 왔는데 최근에 경북 지역에서 엄청난 압력과 엄청난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탄소밸리 계획도 경북 지역도 5천억으로 올라가고 저희도 5천억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북과 저희가 아주 강하게 경쟁하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탄소산업 특화단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에게 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개통된 온고일로와 혁신로의 주변으로 주유소, 대형 상가 등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의지구에 이렇게 들어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지구 안쪽에 위치한 융정마을의 경우 6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종전세 마을 도로와 같은 좁은 마을 안길을 통하여 유일하게 통로가 형성되어 있고 다른 진입로는 전무한 상태로 작년 2014년에 8건의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만 2015년 올해는 7월까지 22건의 개발 행위가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 행위가 급증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 지형이 매우 불규칙하고 고저차가 심해서 토지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난개발로 이어질 경우에는 차량 통행의 어려움은 물론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 등 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오히려 시민 민원과 집단 민원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인근의 혁신 도시와 만성지구, 첨단 복합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는 등 주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 또한 개발에 대한 수요가 가속화되고 이미 지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난개발이 예측됩니다. 아울러서 인근에 위치한 기지제는 아주 좋은 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고 혁신도시와 만성지구는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산책로와 친수 공간을 조성하였으나 이곳 사업지구가 제외되어 기지제를 순환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라든지 산책로와 같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곳은 단지 내 양호한 숲을 보존한 연계 개발을 위해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7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천마 여의지구는 공급주택을 전제로 해서 한개발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을 개발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세적인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확정한 게 아니고 이제 처음 절차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상세한 개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또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이 고밀도로 가지 않고 중저밀도로 또 그곳에 있는 양호한 생태 환경은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전주시 도시개발 정책은 도심 외곽을 팽창하는 대규모 택지 개발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과 낙후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